카즈가 너무 예쁜 것 같아. 누구야? 르세라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 아무튼 자 우리가 이번 단어는 핵심이 뭐냐면은 점과 선과 원이거든. 솔직히 대칭은 한 문제만 제대로 정리하면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 세 개 파트가 가장 메인이야.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요번에 나왔던 그 공식 안에 있는 거고 오늘 본인이 알잖아. 자기가 만약에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자기 마음에 공식을 좀 못 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정리해봐. 그냥 뒤적뒤적 거려도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나와. 나도 이제 확인은 어느 정도 했지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두 개 맞추시면 되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이 앞 단어는 막 함수, 방정식 이런 것들이 나왔고 첫 번째 단어는 막 다항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이런 단원이었는데 앞에 있었던 이 두 개의 단어는 솔직히 중학교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 내려오던 단원이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지금 보이는 점은 하기는 했었어. 중3 과정에서도 그 피타를 중2 과정에서 피타를 이용한 작업으로 하는 게 가능했고 직선도 중2 과정에서 어렴풋이 하기는 했어. 근데 원은 안 그래. 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은 난이도가 절대 한 번에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론 직선이나 점을 섞어가지고 어렵게 낼 수 있겠지만 원 자체는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야. 즉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제일 기초적인 파트부터 그냥 다 밟아서 움직일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한 번을 해주는 오늘 딱 9개 유형 나갈 거거든. 절대 많지 않아. 근데 유형이 좀 다양해. 4개 파트로 분할이 될 거예요. 근데 개념 설명하는 것부터 놓치지 말고 최대한 들어서 오늘 완전히 개념을 확립시켰으면 좋겠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원은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듣는 게 아예 그냥 기본 베이스자 그냥 중간 난이도까지 완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원입니다. 원이 뭘까? 원은 자, 기본적으로 동그란 것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동그라미와 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느꼈으면 좋겠거든. 동그라미와 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그라미는 면이거든. 근데 원은 선이야. 그러니까 색종이를 동그란 모양으로 오리기 위해서 컴파스질을 했을 때 그걸 따라서 자르는 그 선의 모양이 원인 거고 그 자른 그 형태를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원을 그릴 때는 뭐를 써? 못 써. 컴파스를 쓰지? 그럼 원에 컴파스를 쓰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찍은 다음에 얘가 안 움직여야 하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거. 반지름은 영어로 레디어스거든. 그래서 반지름을 보통 R로 사용을 하는 거야. 영어로 실제로 그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원의 정의는 어떤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진 점들의 자취야. 근데 지난 시간에 자취의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 결과적으로 그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결과점을 우리가 x, y라고 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종합해 볼게.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원은 어쨌건 선이었어. 어떤 점으로부터 떨어진. 그리고 우리는 그 점의 좌표를 x, y로 놓도록 해보자. 됐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은 자, 스토리가 최대한 탄탄하게 해줄 테니까 좌표평면 잘 그렸죠? 이렇게 x, y가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을 0,0이 되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r이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은 뭐라고? 이 노란색 선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 그럼 이때 아무 곳에나 있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근데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뭐야? 중심과 반지름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
그럼 일단은 중심이 여기 있는 0,0인 상태니까 요 녀석을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됐죠? 왜냐면 이게 이 길이가 반지름 몇인 거야? r일 테니까.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x, y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 이 x, y에서 수선의 발을 그대로 내려서 요만큼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하는 게 실제로 맞고, 그럼 여기 무슨 삼각형이고요? 그럼 직각삼각형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정리가 나오게 된다. 근데 이 x, y가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반지름은 똑같고 피타는 동일할 거거든. 그런데 x, y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여기 춥다임, 추면 얘기해. 알겠지? 참지 말고. 여기 있으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y, 요만큼의 길이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반지름은 똑같이 r이니까 똑같이 피타를 세워보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공식은 똑같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 y, 즉 원의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이 x, y라고 하는 녀석들은 결국은 이 공식을 만족을 한다. 그래서 원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정보가 결국은 피타였던 거지. 그래서 정리를 마무리 지어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의 공식을 우리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정리가 가능하다. 됐죠? 그러면은 이 식을 조금만 더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차수가 모두 다 2차여야 돼. 당연히 피타를 썼으니까 둘 다 제곱이 되었겠지. 그리고 동시에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 x제곱 앞에 개수 뭐야? 1. 여기 개수 뭐야? 1. 그 개수가 모두 뭐야? 1. 모두 어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같다는 게 핵심이야. 중요한 거는. 됐죠? 쓰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둔녀였나? 좀 됐는데 둔녀였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y제곱 3y제곱 어쩌고는 r제곱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뒤에 다른 조건이 붙은 거야. 근데 애들이 a를 못 잡아서 못 푼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왜 못 잡았겠어? 여기가 같다는 정리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의 정의 자체가 이미 x제곱과 y제곱, 즉 차수가 둘 다 2면서 개수는 모두 다 같아야 한다고. 항상 그게 정의라고. 나올 수 있어. 낚시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하에서 나왔던 개념이긴 합니다. 지금 이 녀석이 원의 방정식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꼴이거든 사실상. 근데 이 녀석은 함수일까? 함수는 뭐야? 맨날 뭐라고 해? 함수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함수는 그래프인데 그럼 그래프 아니야? 그럼 얘는 함수일까? 함수의 정의가 뭐야? 함수의 정의가 뭘까? x값 한 개당 y값이 한 개씩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x값이 만약에 3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두 개가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x값 하나당 y값이 여러 개가 나와버리므로 이 녀석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냥 도형의 방정식 표현한 그래프를 표현한 형태인 것 뿐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함수도 어찌 보면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함수는 아니라는 거 요거까지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리는 편해집니다. 쉬워져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중심을 이동을 시켜보자고. 중심을 P, Q라고 이동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x 빼기 p의 완전제곱, y 빼기 q의 완전제곱은 r제곱 모양으로 바뀌고, 중심이 P, Q일 때 반지름은 똑같이 r인 이런 상태가 된다고. 지금 여기서 평행 이동한 거는 2차 함수에서의 x좌표가 이동할 때의 작업을 하는 거니까 따로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일단은
오늘 하는 원의 내용의 핵심은 이게 다야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도형 파트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점선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테스트를 봤던 그 종이 안에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점선에서 사용해야 되는 공식은 다 들어가 있거든.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뭐 두 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나 뭐 그런 몇 가지들의 추가적인 유형도 기억은 해줘야지. 그것도 뭐 준비는 해놨지만, 근데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점선 원 뒤쪽에서 이제 대칭까지도 마찬가지로 다 모든 과정이 독해 싸움이야. 정말 많이 읽어야 돼,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는 타이밍이나 읽은 다음에 글을 쓰는 타이밍,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좀 더디거든. 이번 시험 때도 많이 느꼈지만. 그러니까 항상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2, 3학년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되는 게 그 타이밍이 너무 늦어. 그러니까 스타트하는 타이밍만 빠르면은 좀 많이 쓰더라도 괜찮아. 그 중간은 느려도 돼.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내용 뽑아내는 것만 좀 속도감 있게 가보자고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게 12-1부터 오늘 나가는 내용은 1107번까지가 될 것 같고, 1107번까지 정리한 거랑 유형 9개는 정리하고서 하원하도록 합시다. 자, 그대로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Y 좌표는 0이라고. 일단 요거 하나는 가지고 갑시다.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Y 좌표는 0일 것이다. 근데 나는 좀 추천하고 싶은 게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거 없어. 그냥 여러 가지를 많이 좀 파생시켜 보면 좋겠어. 자기가 뭐가 더 편할지 모르는 거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어진 문제는 X축이 중심이 있으면서 0,-4와 1,3이라는 점을 지나는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원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 되나? 이렇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 그지? 조금은 올라가려고 하면 뭐 한 중심 뭐 이쯤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려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핵심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중심이 A,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때 두 가지 풀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식을 이용을 해봅시다. 중심의 좌표가 A,0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식을 x 빼기 a의 완전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현재 주어진 점에서 0,-4와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둘 다 대입할 수 있겠지. 현재 미지수 몇 개? 2개. x랑 y는 변수라고 합니다. 됐죠? 미지수가 아니야. 우리 x, y가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0,-4 그대로 넣어주면은 a제곱 더하기 16은 r제곱, 1,3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여기 전개한 거 쓸게. 더하기 1 더하기 9는 r제곱. 그럼 r제곱 같으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있는 녀석 정리까지 해주면은 요렇게까지. 여기서 잠깐 멈출게 일단. 아, 저 손가락 5,000원 주고 샀는데 너무 커. 다시 한 번 더. 근데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을 거라는 거지. 결국은 이전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까지의 길이가 모두 뭐로 같아? 반지름으로서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요 점을 각각 A점과 B점이라고 하고 요 중심을 예를 들어 P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과정, 선분 AP에 대한 제곱과 선분 BP에 대한 제곱이 같다고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됐죠? 루트도 벗겨준 상태에서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세워주면은 루트 빼고 세울게요. A,0이었으니까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16은 A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3은 9가 되겠고, 우변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어때요? 똑같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리를 하건 간에 문제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건드렸다면은 절대 식은 벗어나지 않아. 이게 약간 나름의 수학의 매력이기도 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독해만 제대로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의아해 해야 돼.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거 왜 안 돼요? 이렇게 와야 돼. 근데 이런 질문들이 대체적으로 안 나온단 말이야. 답지만 계속 정형화된 대로 들어가고 또 그러는데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더 1118번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는 얘기는 원에서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얘기는 딱 가운데 중심이 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바로 여기에 중심이 뭐라고 할 수 있다? 얘네 둘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중점 구해주면은 2,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접근을 해보면 중심이 2,4니까 됐죠? 2분의 2가 중점 공식 구해준 거예요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 식이 x 빼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대입해주면 돼. 됐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겠지.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돼. 됐죠? 그럼 여기 빼주면 3, 3은 9, 여기 빼주면은 2는 4, 더해주면은 반지름이 루트 13인 걸 볼 수 있겠죠. 자, 뭐를 던져주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원의 방정식을 연습하려면은 식을 자꾸 노출시켜주는 게 맞아. 근데 식을 노출시켜준 다음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거든. 연립하는 것도 계속 나오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늦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식 이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나 이런 거를 세우면은 원의 실력이 안 늘어. 이 두 개가 약간 좀 차이가 좀 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두 개를 다 연습해야 돼.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원은 생각보다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되는 정말 순수한 상태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 형태들도 다 여기 있는 그대로 나와. 더 이상 발전할 이유가 없어. 심화 유형에서 뭐가 나오느냐만 잡는 거야. 그러니까 원은 하나도 틀리면 안 돼. 물론 심화도 우리가 찍어준 거에서 나오면 땡큐인 거고, 심화를 빼고, 심화를 제외하고서. 그러니까 기본 유형은 어차피 똑같이 나올 예정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어차피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건데 왜 시간을 잡아먹고 하냐는 거지.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꼭 두 개 다 방식으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원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고, 갈게요. 두 번째 거.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시험 보느라들 수고들 하셨는데 좀 걱정이 좀 되는 가장 큰 부분, 그리고 이제 매해 1학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1학년 무슨 1학년이야, 2학년, 3학년 다 똑같아 솔직히. 그러니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느낌이야. 글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 근데 다 이런 식의 정리가들이 있거든. 방정식 이 녀석 있고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이렇게 읽다가 모르겠어요. 한 다음에 별표를 치고 가지고 와. 좋아. 모른다고 가지고 오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를 정리를 안 하고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야 되고, 그 타이밍이 근데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은 솔직히 한 요 정도쯤 읽어서, 어차피 단원이 원의 방정식이긴 하지만 정리가 안 된 녀석이 나왔을 때 일단 정리를 해놓고서 시작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y 빼기 3의 완전제곱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 9 4니까 여기에 13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거든. 근데 이 왼쪽 거 정리할 때 이 정도 속도가 나야 돼. 자, 여기서 얘기를 할게. 근데 솔직히 자기는 표준형이 조금 애매해. 이거는 케어를 다시 받아야 돼. 따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어제 얘기를 하다가 되게 느꼈는데 이걸 적으라고. 문자 해야겠다 라고라도 적어야 될 거야. 그래야 문자 할 거야. 집에 가면 어차피 까먹잖아. 또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내가 케어를 해준단 말이야. 안 얘기를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중학교 거야. 중학교 거까지 다 어우르면서 갈 수도 없어. 나도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는 지금 여기까지만 문제를 푼 거라는 거 됐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 지금 이 리듬이 모의고사 들어봤던 사람들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모의고사 한번 하거든? 근데 그때도 얘기를 할 건데 모의고사를 할 때마다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문제 풀어 한 다음에 한 2초 지난 다음에 빨리 뭐라도 쓰라고 한단 말이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저 새끼는 왜 뭘 쓰라는 거야 지금 읽고 있는데 이런 느낌인데 절대 아니야. 읽는 게 아니라 이미 봤을 때 쓸거리는 있어. 식이라도 내려올 게 있고 표준형이라고도 내려올 게 있는 거야. 근데 아 저 그건 할 줄 아는데 조금 이따가 할게요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야. 그게 중간고사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엄청나. 근데 이게 왜 자꾸 그렇게 어필을 하냐면은 그렇게 빨리 당겨야지 시험 대비가 빨라져. 그래야지 시험 때 그러니까 시험 때 빨리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시험 대비 때 빨리 풀려야 더 많이 풀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 전에 이미 그게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이게 솔직히 지금 형태에서 되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되려면 무조건 2가 나와야 돼. 그 대부분 그래. 근데 2등급이 대충 등수 따지면은 너네 각 학교들 뭐 인원수 다르겠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20등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야. 20 몇 등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전교에서 그 정도 등수인데 안정적으로 한 10몇 등 정도라는 거야. 걔네들은 그거를 좀 구사를 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어도 뒤에가 되게 부드럽게 다 넘어가든가. 좀 그러니까 한 번 더 말 이것저것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한번 10을 가지고 정리를 할 게 있다면 정리를 무조건 먼저 해야 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우리가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 이 구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미 직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어떤 모양인지를 보잖아. 그때 이미 어느 정도의 생각이 나야 되고 그 트레이닝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정리 먼저. 다시 이제 문제 봅시다. 뭐래? 원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죠. 원을 나타낼 때는 반지름 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양수가 나와주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면 되겠고 K는 3보다 작다가 되겠죠. 정수 K의 최대값이니까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다. 문제 핵심은 정리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학교 애들 좀 많이 빠지지 않았어? 근데 또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뭐 빠졌어? 애들 독감 때문에 좀 많이 빠지지 않았어? 우리도 한두 명씩 계속 빠지네. 와 진짜 옛날에 나는 태어나서 진짜 난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아파본 적이 딱 2번이 있는데 한 번은 허리 때문에였고 허리가 진짜 아팠고 한 번은 그냥 그것도 독감인가? 그것도 다 20살 때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농구를 그래도 좀 좋아해서 농구가 엄청 격하거든.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가 이제 나는 삐끗을 한 거야.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일어나는데 해가지고 침대 밑에서 쓰러져가지고 이 상태로 한 3시간 더 잔 것 같아. 일단 졸리니까 졸리는데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야. 여기 기립근이라고 하는 이 허리 그 척추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그게 거의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 그러고서 한 오후에 진짜 뭐 붙잡으면서 갔어. 한의원 가가지고 뭐 아무튼 거기 됐는데 근데 이거 말고는 진짜 완전 초고열이에요. 그때는 온도계도 집에 온도계 있니? 체온계 있어? 코로나 시대라 있구나. 니네만 있는 거 같은데. 있어? 네 있어요. 그래? 근데 고열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와 나 이거 잘하면은 그 봤어? 그 킹스맨 1? 그거 못 봤어? 나중에 그거 보여줄게. 저기 뭐야 그 시험 끝나고 그거 보여줄게. 부정하고 보지 않나?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칩 같은 거 넣은 사람들 봤어? 네. 칩 같은 거 넣은 사람들이 머리가 터지거든.
그 둘러서 앉았던 그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의 전체 머리가 음악이 나오면서 터져. 되게 좀 재밌어 그 부분이. 그 머리 터지는 게 재밌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주 좀 되게 웃겨. 근데 그런 느낌인데 진짜 그때 열이 너무 나니까 막 머리가 그 정도로 터질 것 같더라고. 이거 얘기했나? 열이 진짜 많이 나면 어디가 제일 빨리 터지는지 알아? 머리. 아니 머리가 터지면 안 되지. 죽잖아. 진짜 열이 너무 많이 나면은 입술이 터져. 입술이. 그러면은 이제 윗입술이 먼저 어떻게 알아? 그냥 찍었어. 윗입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어 터. 그리고 아랫입술도 불어 터. 그러면은 입이 진짜 이것밖에 안 벌어져. 입술이 이만해져가지고 다 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벌릴 수도 없어. 입이 너무 아프니까. 여기 통증이 얼마나 나겠어. 입술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얇은데. 그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한 3박 4일 동안 엄마가 이제 쌀죽을 끓여주면은 그걸 빨대를 꽂아가지고 먹었어. 근데 빨대를 넣는 것도 아파.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요구르트 빨대가 있고 그 음료수 빨대가 있잖아. 요구르트 빨대는 밥알이 안 올라오니까 음료수 빨대 그런 걸로 해서 먹는데 그것도 집에 빨대가 없어가지고 맨날 씻어 먹고.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먹다가 그때 월평동 살 때거든. 먹고서 친구가 같이 아팠어.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걔도 아팠고 나도 아팠고 그리고 내 친구도 아팠는데 왜 누구 때문에 아픈지 모르겠어. 같이 어쨌건 동시에 아프니까 얘도 아파서 학교를 못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더 아팠어서 불쌍했는지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밥 사준다고. 그래서 어딜 갔냐면은 저기 다이소 있잖아. 우리 여기 월평동 다이소. 거기 가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무슨 뭐 천냥하우스 뭐 이렇게 술집 같은 거 하나 있거든 지금. 초록색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로. 여기 자리가 원래 옛날에 소뚜껑 삼겹살, 지금도 안 까먹어. 2004년도인데 아직도 2005년도였나? 아직도 안 까먹는 게 이 소뚜껑 삼겹살에서 그 20살짜리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얘가 밥 사준다고 온 거야. 근데 밥 사준다고 왔는데 같이 해가지고 삼겹살 해서 꺼먹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그 한 입이. 입술이 이제 나가기 전에 체크하고 나간 거야 이렇게. 보자. 1125 가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출제율이 높다기보다는 그냥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할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기. 세 점이 주어졌을 때요. 자, 우리는 뭐를 사용을 할 거냐면은 지금 보여지는 이 느낌의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삼콤마사 그대로 대입하면은 3, 3은 9 더하기 16 더하기 3A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 다시 2는 4 더하기 1 더하기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 9 마이너스 3A 더하기 C는 0. 일단은 최대한 다 퍼뜨려 놨고 절대 안 변해요. 미지수가 3개짜리인 연립방정식이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빼. 그럼 20 더하기 A 더하기 5B는 0. 얘네도 빼.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5A 빼기 B는 0. 그럼 이제 둘이 연립해주면 돼요. B의 값이 5A 빼기 4니까 대입해주면은 20 더하기 A 더하기 25A 마이너스 20은 0이니까 A가 그냥 쌍으로 0이었고 0이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왔다.
a가 0이었으니까 c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나와. 그래서 일반형 정리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빼기 9는 0이니까 정리 y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빼기 4니까 13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뭐 엄청 급하게 한 것도 아니고 엄청 천천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정 속도로 한 거 같거든. 뭐 이렇게 급하게 한 건 아니고. 근데 얘도 여전히 식을 이용한 친구야. 그러니까 자꾸 오늘 느꼈으면 좋겠는 거는 식을 하는 연습은 해야 되는데 느려. 확실히 느려. 그 차이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 근데 연습은 해야 한다는 거야. 실전에서 쓸 때는 지금 보여주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고. 됐죠? 식을 이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지우개 뭘 다 써? 이거 계산하는 건데? 아니 계산은 안 썼어요. 근데 언제까지 쓰는 게 이것만 정리해. 두 번째.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은 지금 주어진 이 원이 여기 있는 3,4와 여기 있는 2, 마이너스 1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 원에서의 중심인 요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들 선을 연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됐죠? 그럼 뭐가 보여? 삼각형이 보이고 그때 이 삼각형 ABC라고 하는 이 녀석의 이 점, 이 원의 중심은 우린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외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외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꼭지점까지 연결했을 때 길이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어진 문제에서 중심의 좌표를 만약에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어진 문제에서의 선분 AO와 BO의 길이 그리고 BO와 CO의 길이가 같다고 세울 수 있다. 뭐 사실 너희는 상관없지만 예전 교육과정에서 변화하면서 사실 많이 쉬워진 건 사실이거든. 근데 뭐 우리 뭐 필요 대상이 없잖아. 그렇다고 뭐 몇 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의미 없는 얘기긴 하지만 왜 얘기를 꺼내냐면은 사실 여기서 지금 외심을 이용한 방식이잖아. 원래 점과 좌표 첫 번째 단원에서도 이 공식이 존재했었어. 왜냐면 외심인 거거든. 즉 하고 싶은 말은 1단원이랑 3단원인 원의 방정식은 사실상 같은 단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연습하면서 두 가지를 연습함으로 인해서 점과 좌표도 다시 한번 스킬업이 된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근데 연습을 할 정도로 될 정도로 정리를 안 해. 빨리빨리 후딱후딱 끝내는 게 목적이잖아. 사실 여기 오늘 정리하는데 한 40분 정도 예상을 하거든. 한 3, 40분 정도. 그러니까 정리를 다 하나하나 쫓아서 가다 보면은 그 정도가 정리가 돼. 왜냐면 연산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 오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거리를 구하면 뭐가 만들어져? 근호, 루트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자. 제곱을 해서 근호를 없애고 정리를 하자. 됐죠? 자, 외심의 좌표를 임의로 A, B라고 한번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은 루트 제외할게. A 빼기 3의 전체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전체제곱이 A 빼기 2의 전체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전체제곱과 같고 똑같으니까 한 번 더 써주도록 할게요. 에어컨 미쳐가지고 너무 추운데? 안 춥니? 긴팔 입고 씨. 안 춥다니까. 긴팔 입고 나 긴팔 다 쳐놨는데. 엄마 아빠랑 살 때가 좋은 거다. 니네 옷 정리 누가 해줘? 니네가 해?
어느 순간 오면은 갖다 대 있잖아. 그런 얘기 있잖아. 자취할 때의 장점이 엄마가 없는 거고 단점이 엄마가 없는 거래잖아. 난 엄마랑 있으면 맨날 싸워. 자 여기서 전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미리 얘기하면 양면의 a제곱과 그러니까 2차 항들이 모두 다 어차피 소거될 거라는 거. 그래서 전개한 상태의 개수만 쓸게요.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여기도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2b 더하기 1 여기도 마이너스 6a 위에 그대로 쓰면 되니까 뭐 여기는 패스 여기는 6a 더하기 9 b제곱은 없어지니까 끝. 요거 이제 연립해 주시면 돼요. 아까랑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할 테지만 어쨌건 간에 결론적인 정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됐죠? 그래서 요거 정도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연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출제율이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접하는 문제입니다. 100점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에 속하거든. 보통 한 4점 정도로 낮게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익혀서 가지고는 가야 돼. 한 번이라도 헤매면은 좀 아까운 문제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X축이든 Y축이든 접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거. 근데 나 그릴 거거든. 총 몇 개를 그릴 거냐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도 돼요. 8개 그릴 거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물론 이쪽에서 동시에 접하는 녀석들도 존재는 하겠지만 이건 좀 이따 다루고 일단은 8개만 놓고 보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원의 방정식 파트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심과 반지름 얘기가 나왔으면 솔직히 할 얘기는 다 끝났어. 더 이상 뭐 할 건 없거든. 이때 어차피 우리가 원에서 중요하다고 여길 것은 중심과 반지름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그지? 그럼 이때 이 녀석의 중심을 A, B라고 놓고 반지름을 R이라고 놓도록 해볼게. 그러니까 미리 스포를 해보면은 X축에 접하면은 반지름이 Y좌표에 영향을 주고 중심에 X축에 Y축에 접하면은 반지름이 X좌표에 중심의 X좌표에 영향을 주거든. 근데 이거를 외우고 말고가 아니라는 거야. 쌤 얘기는 해봐 정리를. 그럼 충분하게 가지고 올 수 있어. 몇 번만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은 연습할 거리가 보인다고. 즉 요 녀석 먼저 가보면은 요 녀석의 중심이 만약에 A, B고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이 녀석의 중심이 다시 몇이라고? A, B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몇이야? B면서 동시에 얘가 몇이야? 얘 뭔데? 잠깐 다시 할게. 얘들아 접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데 중학교 3학년 과정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연결을 했을 때 접하는 선과 항상 수직을 이룹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고 얘가 반지름이라고. 즉 B랑 뭐가 같아? R이 같아야 된다. 됐죠? 근데 이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요거 8개 가지고 정리를 한 번쯤은 해봐야. 즉 이 원의 방정식은 원래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완전 제곱은 r 제곱 꼴이었는데 어차피 b랑 r이랑 같으니까 여기가 r이어도 무방하다. 요거 문제 마무리만 하고 쉽게. 아닌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다시 여기도 중심의 좌표를 만약에 A, B라고 놓는다고 하면은 여기 중심이 A, B일 때 똑같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뭐가 뭐야? 얘가 R이라.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은 이제 선택 과목을 할 때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약간 소개를 하면은
이과 문과에 대해서 이제 늘 생각들을 저번 시간에 우리 한번 얘기하고 왔을 때 나 어제 얘기 안 했는데 아닌가? 자, 아무튼 이과 문과를 선택을 할 때 만약에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거는 솔직히 이과를 선택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 근데 이거를 내가 수학이라서 내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보통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이과를 선택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수학 극혐이잖아.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그거 아니면 두 번째 과학 극혐이겠지. 이거 과학 극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과학 극혐인데 그럼 사회는 좋냐는 거야.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 사회가 정말 정말 떨치지 않을 정도로 난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넘잖아. 난 사회는 전교 1등이야. 무조건 점수를 그냥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어. 근데 과학은 계급형이라서 아예 공통과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어차피 버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좀 고민 좀 해볼 만하지. 근데 수학은 선택사항에서 좀 약간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선택 과목 어차피 해봐야 2학년 2학기 맨 마지막에 한 학기 정도야. 근데 그 전에 정리를 하는 과정 안에서 문과도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만 미끄러져도 그냥 진짜 좀 떨어지는 갭이 엄청 나거든. 근데 이거 매해 많이 얘기를 해. 근데도 하지만 그 무서움 때문에 선택을 하긴 힘들어 하는데 결과적인 게 그래. 이과를 가서 점수가 떨어지고 등수가 떨어지면 어때? 그래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문과보다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이과를 가가지고 대신 전교에서 예를 들어서 200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기 수학 너무 힘들거든. 근데 충대를 갈 수 있어. 근데 문과를 가면은 뭐 똑같은 사람 수라고 하고 100등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못 가. 내가 극단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뭐 얼마나 차이 나겠냐 솔직히. 170등 이렇게 아무리 높아져도. 근데 높아질까? 문과를 선택해서 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쨌건 비슷한 등급이라고 하면은 원서를 쓸 때 이과가 좀 더 유리한 게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과에 그러니까 막 문과에 어디과를 가는 게 꼭 아니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이과를 쓰는 게 좀 유리하기는 해. 어차피 선택은 부모님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선택하겠지만 나는 얘기했어. 그냥 그 정도야. 그냥 나는 얘기했다 이 정도. 만약에 자기는 국어교육과를 가야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게 진짜 문과 계열이 생각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갈 데가 많이 없어. 니네 아는 문과 뭐 있어? 언어 빼고. 언어는 어쩔 수 없지. 자기가 막 나는 이스라엘어를 해야겠대. 외대를 가야겠어.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아무튼 쓰는 거 할 때 좀 고민 좀 많이 해봐. 그냥 멍 때리다가 이거 극혐한 다음에 문과 그냥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어차피 통합과정 시대라는 거, 선택 과목은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문과에서 이과는 못 바꾼다는 거. 과정이 달라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x좌표가 a. 근데 봐봐. 여기가 지금 이게 맞아? 이거 a로 했으니까 맞구나. 됐죠? 그럼 여기 반지름 r이니까 형태 정리를 했을 때 반지름이 r이면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r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는 반지름과 중심이 어쨌건 간에 연관성이 있는데 그건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자고. 어느 정도 한 번에 못 그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판단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중심이 일단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절편이 1인 직선 요 녀석 위에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한대. 중심이 여기 위에 있는데 얘를 지나면서 그런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지면 되지 않을까? 중심이 한 여기쯤 있고. 됐죠? 그럼 접하는 걸 조져야지. 연결했을 때 직각이 될 것이고. 근데 요 직선 이름이 y는 x 더하기 1이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a, a 더하기 1이라고 놓자고. 됐죠?
이거 접하는 게 어려워 생각하는 것보다. 즉 얘가 a, a 플러스 1이니까 얘 길이가 몇이야? 얘 길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된다고요. 됐을까요? 만약에 이것도 정말 자신이 없다면은 많이 맞출 수 있는 형태가 원의 방정식을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어내.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가 a, b일 거 아니야. 그리고 빠짐없이 다 대입하면서 정리를 따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뭐 이런 방식. 그럼 아까랑 똑같은 꼴이니까 아 지금 x축에 접하니까 y좌표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 정도의 느낌은 보일 거거든. 이렇게 따라가셔도 되고 나는 요걸로 바로 잡았으니까 중심은 a, a 빼기 1이니까 y 빼기 a 빼기 1은 제곱은 반대쪽은 제곱이니까 그냥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놓도록 할게요. 됐죠? 미지수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쉬었다가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에 접하는 거는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하나 더 나오는 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형태입니다. 접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냥 흔하게 계속 몇 번씩 사용이 될 예정이거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동시에 접하는 유형의 문제는 지금 보이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 이게 제일 기본 형태고 자, 문제 푸는 방식은 이럽니다. 2,1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근데 여기서 우리는 미리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동시에 접하는 원은 무조건 두 개라는 거. 어떻게? 요래요래 하나 보이시죠? 하나 더 이렇게 크게 됐죠?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기 때문에 중심이 여기라고 하면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중심의 좌표가 R, R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원의 방정식을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그대로 2,1을 대입을 해주면 정리, 전개 내 거 쓰는 거 따라오시면 안 돼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뭐 연산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래 것은 1과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1,1, 이 녀석은 5,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 거리는 4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두 개 발생한다는 것까지만 좀 생각하시고 이게 두 번째 유형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유형 네 가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한 거야. 첫 번째는 기본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뭐야 방금 했던 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뜬금없이 튀어나오긴 하는데 한 번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거. 바로 원과 접이 나왔을 때. 내가 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있었던 졸업한 애들 중에 그 서구 8명 얘기했던 거랑 다 이번에도 자기일 줄 몰랐지 이번에도 똑같아. 그러니까 좀 미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 게 같은 학년이었던 친구인데 만년고 친구였거든. 근데 얘는 뭐 엄청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했던 친구는 솔직히 아니기는 한데 수업은 되게 열심히 들었어. 막 정리도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근데 점수는 솔직히 지금 내 기억에서는 한 60점 중반 요 정도쯤 맞았었던 것 같아 맨날. 근데 기말고사를 보려고 하는데 얘가 중간고사나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안 보였으니까 근데 갑자기 70점 후반대까지를 맞아온 거야. 한 번에 갑자기. 그래서 너 이거
뭐 이렇게 맞았어? 하니까 서술형 내 기억으로는 10점짜리를 맞춰왔대. 이걸 맞은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맞았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 확인까지 한 거야. 답 확인까지. 그래가지고 맞은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맞았어? 하니까 대충 이런 문제였어. 자, 다시 설명 먼저 하고 넘어갈게. 원과 점이 나왔어. 외부에 점 하나가. 그럼 뭐 해줘? 원의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야 해. 그리고 오늘은 적진 않을 건데 원과 직선이 나오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거고 원과 원이 나오면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할 거거든. 무조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이랬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웃긴 거야. 왜냐면 얘가 원래 못 맞아야 되는 점수 때인데 맞아왔잖아. 뭐 맞아보면 기쁜데 어떻게 맞았냐? 좀 의아한 거지. 서술형을 맞춰왔으니까.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니 자기도 황당한 거야. 근데 그것만큼 진짜 표본적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 공부를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얘기에 원이 나와서 일단은 표준형을 했대. 그지?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일단 표준형을 한 거야 이 녀석이. x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완전제곱 이렇게. 그럼 반대쪽이 1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표준형을 했대. 근데 표준형을 하면 뭐가 보여? 중심이 보이거든. 그래서 중심을 썼대. 제출을 해야 되니까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썼더니 문제를 봤더니 점이 하나가 있더래. 그래서 뭐를 했어?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래. 그러면은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4의 완전제곱 더하기 5의 완전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16 더하기 25가 돼서 루트 41이 돼요. 됐지? 됐지? 근데 여기까지 정리를 했더니 약간 이제 각색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 문제로 정리를 했더니 문제의 상황을 모르겠어.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일단은 점과 원 사이의 거리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루트 41인 걸 표시를 했다고. 근데 문제를 봤더니 원하는 게 뭐래? 원 위의 점 P로부터 여기 있는 이 A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그랬더니 내가 아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지. 여기까지거든.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했던 모든 곳에 오늘 아까도 설명을 했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정리하고 얘기해. 정리하고 얘기하자고. 근데 정리하고 가만히 멀뚱히 있지 말고 문제를 보면은 분명히 시키는 게 있을 거라고. 근데 이 두 개를 못해서 그래. 이 두 개를 다음에 또 못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이야. 얘는 그걸 했으니까 문제를 맞은 것 뿐인 거고. 봐봐.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보는 거야. 원 위의 점이라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일까? 원 위의 점 중에? 그럼 얘가 제일 멀까? 그럼 얘가 제일 멀까? 어디가 제일 멀까? 중심 뚫고서 반대쪽 여기가 제일 멀겠지. 근데 현재 주어진 원의 반지름이 4라며. 그럼 여기만큼의 길이가 4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긴 길이가 루트 41 더하기 4라고. 반대로 다시 짧은 거리는 뭐겠어? 요만큼이겠죠. 그러니까 루트 41 빼기 4라고. 이제 뭐 해주면 돼? 2. 곱해주면 되겠지. 왜? 최대 최소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야.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못할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안 하는 거라고. 왜냐면은 수학은 뭔가 연산이 얼만큼 더 넘어가야 할 것 같고 되게 좀 부수적인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전교 1등이 구사하는 원의 방정식과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원의 방정식은 절대 다르지 않아. 중요한 건 독해 싸움이고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야. 이것만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 제발. 어? 그것만. 뭐 얼마나 다르겠어. 걔네들이라고 뭐 갑자기 막 자 사실 니네 이거 모르지? 하면서 그런 거 뭐 꺼내겠어? 절대 아니라고. 아 배고프다. 무슨 치킨을 제일 좋아하니? 치킨 많이 안 먹니? 탕수육, 피자, 햄버거, 치킨 이 중에 뭐가 그나마 저크푸드 뭐 하는 게 이거 뭐야 이 슈달 새끼. 치킨이 낫죠. 또
안 사줘 빨리 해. 피자. 너 미치긴 하지 않냐? 야, 이거 지 혼자 두 번 하면 뭐 하자는 거야? 이씨. 아이씨. 내 동생은 탕수육이 그렇게 맛있나 봐. 그거 맛있더라. 나는 그거 잘 가끔 먹거든. 나는 개인적으로는 프라다 블랙 알리오랑 여기는 다리살이야 다. 내가 솔직히 나 다리를 안 먹거든. 다리를 너무 먹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다리를. 그러니까 그 닭 부위 중에 뼈 이거 나오는 거 하나 있거든. 요 뼈 요만한 거. 그 여기 넓적 다리살. 그 사이버거에 들어가는 거. 그 다리살이 그 얼마나 파네. 난 그거 먹거든. 다리는 솔직히 이게 뭔가 먹었을 때 그 약간의 책임감? 끝까지 다 발굴을 해서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냥 뭐 그런 거. 나는 쌤은 뼈가 이렇게 남거든. 난 다 뜯어 먹어가지고. 난 진짜 난 뼈만 남아. 뼈만 남아. 그래서 그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먹으면은 내가 다리를 잘 안 먹으니까 우리 와이프 다리 다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애들이 먹거나. 근데 그러면은 먹으면은 우리 와이프는 내려놓을 때 항상 내 눈치를 봐.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막 뭐가 달려 있으면은 자기가 이걸 먹었는데 좀 거기에 대한 좀 눈치가 좀 있나 봐. 근데 다리살이 먹는 건 좋기는 한데 치킨을 먹어야겠어. 슈프림 치킨도 맛있고. 그거 맛있지. 갑시다. 먼저 써야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나 여기다 뭐라고 쓸 거게? K. K 쓸 거예요. 뭐가 뭐지? 네? 아니. B가. 늦게 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일단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 일단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상태를 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를 실제로 전개를 한다면 여기는 kx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더해주면 k 플러스 1x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k 플러스 1y의 제곱이 될 거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 붙은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과 y제곱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게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설명을 사실 나도 옛날에는 하려고 하면은 모든 상황들을 다 보여주면은 이런 원이 있지 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밝혀주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차라리 지금 이 공식 자체가 말한 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상태 중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뭐 이게 아니라면 원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일단은 붙들고 가지고 왔으면, 이 정도 내가 바라는 것 여기까지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걸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면은 여기 두 원이 나왔어. 그럼 얘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k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넘긴 상태 그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x, 그리고 여기가 원래 더하기 k 자리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빼기 4y 더하기 3은 0의 꼴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때의 k가 뭐인 거야?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x제곱과 y제곱 이렇게 날라갈 거. 그럼 마이너스 전개를 하면은 여기가 6x 더하기 4y 빼기 3이고 뒤쪽은 마이너스 8x는 0이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빼기 3은 0이라고 정리가 된다. 근데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면은 뭐 2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겠고 뭐 정리까지 수직인 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세우시면 되겠죠. 유형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그 자꾸 시험 얘기를 꺼내는 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시험에 맞닥뜨려져 있는 이 오늘 나가는 그 다음 시간에 나갈 이 원의 방정식 파트는 시험에 바로 녹여내줘야 돼. 앞에 건 다시 해줄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못 와.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쫀쫀하게 좀 만들어줘야 하거든. 근데 다른 것보다 오늘 유형 4가지를 한다고 했잖아. 첫 번째는 기본 형태야. 문제를 읽고 해결을 하는 뭐 중심이 x축 위에 있든 아니면 뭐 어디에 뭐였어 아까 지름의 양끝점이 뭐든 뭐 그런 얘기들 하나. 그리고 접하는 얘기. 그리고 외부의 점이 하나가 주어진 케이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상태의 문제. 이렇게 4개 정도만이라도 왜 끊어서 하겠어? 빨리빨리 하면 넘어갈 수 있고 헛소리 안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커트해서 요것만 소화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 유형들을 이런 유형들을 배웠고 내가 만났을 때 이거 너 나왔네 하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다시 두 원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그럼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상태니까 아까 세웠던 공식을 쓸 거잖아. 그럼 일단 다 넘겨. 전개해서 전개한 거 보면은 요거 정리 여기다 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 0이고 요 녀석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2y 더하기 1은 0 정리 다 한 거예요. 그럼 어찌 돼? x제곱 y제곱 빼기 1 더하기 k 그대로 붙이기로 했고 x제곱 y제곱 빼기 2x 빼기 2y 더하기 1은 0 상태까지. 일단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상태까지. 근데 이 녀석이 어떻다? 3,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3,1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3, 3은 9 더하기 K 9, 1 빼기 6 빼기 2 더하기 1 그러면은 14, 2,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만족하는 K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어제랑 뭔가 다른 것 같지 왜? 3, 1, 9 맞고 틀린 거 없을까? 3, 3, 9 더하기 2 빼기 6 빼기 2 더하기 1 그러면 1 빼기 8 3 맞지? 어제 틀렸나? 무슨 말을 하죠? 됐죠? K가 마이너스 3이 되겠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전개하도록 할게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개수는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그대로 플러스 6x 플러스 6y 빼기 3이니까 빼기 4는 0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이게 다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대표 문제 유형들을 뭐 어려워할 수 있겠지. 근데 어려워하는 게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 난 이거는 아예 못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그냥 얘는 이걸 정리하고 근데 얘를 모르겠어. 그럼 이거는 따로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좀 구분을 지으셨으면 한다는 점.